이재명 대통령은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은 진영 논리를 넘는 변화와 함께 대통합의 결실로 맺어질 수 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해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는데요. 청와대는 그 거치와 관련해서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국회에서 넘어올 청문 결과 보고서 내용과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며 의견 수렴도 해야 하는 만큼 주말은 넘겨야 할 걸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앞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거취를 많이 숙고할 걸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서초동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장남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 부부가 파경 위기였다고 해명하며 눈물까지 훔쳤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서울 반포동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당신은 아들이 파경 위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 청약 모집 공고 전까지 서울 용산 전셋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던 장남이 공교롭게도 이 후보자 가족이 반포동 아파트에 전입해야 하는 시기 파경 위기를 겪으며 이 후보자와 살다가 그 이후 관계를 회복해 세대를 분리했다는 겁니다. 황당하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장남이 파경 위기 겪은 충격으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이 후보자의 눈물에도 질타는 이어졌고 현재 가치 80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포기하겠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이 아파트 내가 포기하겠다. 이 정도는 각오를 가지셔야 그런 용의가 있으신 거예요? 이 후보자는 목맨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습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반성한다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다만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 매입 당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미리 정보를 획득했다는 지적에 당시 조사는 영종도 개발과 전혀 상관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연이어 나온 비망록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며 작성하지도 않은 기록으로 오해와 의혹을 받는 데에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공수가 두드러지는 여느 청문회와는 달리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 후보자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윤소희 기자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자료 제출 분량이 적고 제출이 늦어진 점과 함께 이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날짜도 어겨서 제출했지만 60%밖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더더욱 후보자의 우리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증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남의 연세대 기여 입학 의혹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후보자의 장남이 연세대학교에 사회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냐고 묻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 후보자의 장남이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미혼을 했다는 의혹엔 특히 화력이 집중됐습니다. 여당에서도 위법성을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혜훈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세종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닌 거군요. 우리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청문회장에선 이 후보자가 국회 보좌직원을 향해 폭언을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논란도 도마에 올랐고 그때 이혜훈 후보자 보좌진 갑질이 더 심각하거든요. 강선우 후보자는 사퇴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왜 아직까지 사퇴 안 하고 계십니까? 질의 도중 호통도 나왔습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 양심 있어요? 네,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 있습니까? 네. 양심 있으면 사퇴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데 대한 해명 요구도 줄을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